안녕하세요. 소호클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은 농부들의 1년 농사인 가을 들판의 나락 모가지를 무심코 끊었다가 그 업보로 3년 동안 황소로 변한 동자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가난한 백면 서생이 있었다. 평생 책만 읽고 살았는데 주변에서 주선해서 어떻게 늦장가를 갔다. 40이 넘어서 겨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 견디다 못한 부인이 사랑으로 건너갔다. 서방님, 아기가 죽으려고 해요. 왜요? 어디가 아파요? 그게 아니고요. 젖이 안 나와서 배고파 죽으려 그래요. 왜 젖이 안 나와요? 그게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선비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먹을 게 없다고? 그렇구나. 먹어야 젖이 나지. 사다 놓거나 구해다 놓은 적이 없으니까 먹을 게 있을 리가 없었다. 선비는 물끄러미 읽고 있던 책을 물색 없이 바라봤다. 공자 선생님, 잠시 이별해야겠습니다. 책과 이별하고 들판에 나갔더니 음력으로 8월쯤 됐던가 나락이 누랬다. 절이 어디 있던가 하고 생각해보니 서쪽 산기슭에 있는 것 같았다. 절의 부처님한테 두 손 모아 간절히 빌었다. 부처님, 선비로서 할 짓은 아닙니다만 자식이 죽으려 하니까 나락을 한 서너 모가지만 끊어가야겠습니다. 그런 다음 논뱀이서 나락을 한 모가지 끊었다. 다른 논뱀이에 가서 한 모가지 끊으면서 또 그 소리를 하고 그렇게 논새뱀이에서 세 모가지를 끊어서는 그걸 가져다 아내에게 줬다. 아내가 입으로 까서 씹어서는 암죽을 끓이더니 아기를 먹였다. 그렇게 해서 꺼져가는 목숨을 살렸다. 아기가 정신을 차리는 걸 보고 선비는 논주인 집에 갈 채비를 했다. 남의 것을 말도 안 하고 훔쳤으니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했다. 밤에만 살그머니 드나들던 안방에 선비는 처음으로 대낮에 들어갔다. 누워있는 아내에게 큰절을 했다. 아내가 화들짝 놀라 일어나려는 걸 손을 들어 말렸다. 여보, 내가 나갔다 와야겠어. 아이를 살리려고 했지만 남의 논에 있는 나락을 손댔으니 논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겠어. 이야기가 잘 안 되면 관아에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어찌됐건 당신에게 못할 짓을 해서 미안하오. 나갔다 오면 나가서 품을 팔던 무얼 하던 먹을 걸 구해오겠어. 인제부터는 결코 당신을 굶기지 않겠어. 믿어주시오. 말을 끝내고 나가는데 살인문 밖에 웬 노인이 찾아왔다. 선비님 계십니까? 누구신지요? 선비님 논 주인입니다. 아이고,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제가 마침 그때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나락 세 모가지를 끊으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다하시고 선비님 같은 군자가 그렇게 하도록 두면 안 되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마침 등남했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예. 무엇을 가져오셨다고요? 나락을 두 섬 가져왔습니다. 이거면 올겨울은 지낼 것 같아서. 선비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에 머슴이 끌고 온 소달구지에서 나락을 내려놓았고 주종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내뺐다. 그날 저녁 아내의 두 손을 잡고 울면서 선비가 다짐했다. 여보, 이놈 가지고 죽을 끓입시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죽 한 그릇씩만 먹고 일하겠어. 나가서
도적질 빼고는 무슨 일이 됐든 하겠소. 책은 항산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 보지 않겠소. 당신은 아이 젖을 주어야 하고 또 건강을 챙겨야 하니까 당분간 하루 3번 쌀밥을 먹도록 하시오. 여보, 선비가 합장하고 기도했던 절은 보현암이라는 암자였다. 그 절의 주지 스님은 조그만 아이를 하나 데려다 길렀다. 부모가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였다. 아이가 한 연하문 살 되니까 공부시켜 제대로 된 중을 만들까 해서 스님이 자기 상자로 만들었다. 동자승이 똑똑하고 말도 잘 듣고 하니까 스님이 자주 여기저기 심부름을 보냈는데 하루는 마을에 심부름 갔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판에 누렇게 익은 나락을 봤다. 나락이 잘 익어서 고개가 축축 늘어져 있었다. 동자승이 그걸 보니 하도 탐스러워서 대체 나달이 몇 개나 붙어 있을까 세어보려고 새 송이를 끊었다. 끊어서 들고 절에 돌아왔다. 그런데 주지 스님이 그걸 봤다. 나랑 모가지는 왜 끊어가지고 왔느냐? 이삭이 하도 탐스러워서 대체 나달이 몇 개나 붙어있나 세어보려고 끊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스님이 불호령을 내렸다. 그 노님자는 피땀 흘려 그렇게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네가 장난삼아 곡식 이삭을 끊었으니 그 죄가 크다. 내가 너를 소로 만들 테니 그 집에 가서 이삭 하나에 한 해씩 3년을 일하고 돌아오너라. 스님이 도수를 부려 상자를 황소로 만들어서 마을로 내려보냈다. 소가 된 상자가 논주인 집 앞에 가서 음매하고 울면서 서 있으니까 주인이 끌고 들어갔다. 일이 되느라고 그랬던지 논주인이 바로 선비에게 나락 2섬을 보내줬던 바로 그 주인이었다. 소를 끌어다 외양간에 메어놓고는 논주인이 한 달을 기다려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신실한 머슴 한 사람을 불러서 귀에 대고 뭐라뭐라 시켰고 머슴은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하루는 어떤 총각이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는 선비님을 찾았다. 선비가 나가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었다.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젊은이는 왜 그러시오? 여기 머슴 살려고 왔는데요. 선비는 무언한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젊은이, 미안하지만 우리는 머슴을 데릴 형편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고 총각 먹일 식량도 없소이다. 죽이면 죽이고 밥이면 밥이고 선비님 잡수시는 대로 주면 먹습니다. 우리 내외는 점심은 안 먹고 아침하고 저녁 때 흰죽 한 그릇씩만 먹어요. 괜찮습니다. 저 죽 좋아합니다. 같이 살게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있게 했다. 주인 집에 땅이 없으니까 소를 데리고 선비와 젊은이가 번갈아 나가서 품을 파는데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장정 몇 곱절의 일을 했다. 일꾼은 둘인데 소는 한 마리라 황소가 쉴 틈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코뚜레에 꿰인 코에는 피가 맺히고 발굽은 떡떡 갈라지고 목덜미는 멍에를 지느라고 달아서 반질반질해졌다. 게다가 선비의 부인까지 아이를 등에 업고는 이를 찾아서 억적스레 품을 파니 집안 살림이 산짐같이 피어올랐다. 하루는 머슴이 선비를 불렀다. 선비님, 왜 그러시오? 이웃마을 김부자가 저 산 너머 진터 못 쓰는 거 사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선비가 그동안 저축했던 돈을 가지고 가니까 김부자가 안 받습니다. 하고 두 손을 휘휘 저었다. 선비님 쓰려면 그냥 쓰시오. 아무 필요 없는 땅이라 몇 푼 받으려고 내놓았지만 평생 책만 읽던 선비님이
살아보겠다고 그 고생을 하시는데 소인이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하지만 안 받으려 하는 걸 억지로 쥐어주고 왔다. 그런데 선비와 머슴이 힘을 모아서 제대로 논을 만들어서 벼를 심었더니 쓸모없다던 그 땅이 그렇게 농사가 잘 되었다. 그의 가을 거지를 해서는 땅도 더 샀다. 이제 마을에서는 부자는 아니어도 못 산다는 소리는 듣지 않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해수로 3년이 흘렀다. 하루는 보현암 주지스님이 논주인과 함께 선비집에 와서 물었다. 선비님, 이 황소가 일을 잘합니까? 아이고, 잘하고 말고요. 이 황소하고 저 젊은이 덕분에 농토도 장만하고 그야말로 평생의 은인입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말끝에 스님이 종이에 글을 몇 자 써서 황소한테 던졌다. 아, 그러니까 그만 황소가 다시 상좌승이 되는 것이었다. 선비와 논주인은 기겁해서 뒤로 나자빠지고 스님이 자초지종 사연을 풀어놓았다. 그러자 논주인이 탄식했다. 아이고, 그깟 나락 새송이 때문에 상자를 3년씩이나 서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허 웃었다. 소승은 어렸을 때 절간에서 콩나물 다듬다가 콩나물 세 오락이 흘린 죄로 콩나물 한 오락이에 한 해씩 3년 동안 소가 되어 일한 적도 있소이다. 거기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듣고 있던 선비가 기가 막힌다는 얼굴을 하고 물었다. 스님, 소생도 나락을 다쳤거늘 어찌 소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경우가 다르지요. 시주님은 자식을 살리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또 주인에게 벌을 받을 생각이었고요. 세상 어떤 윤리와 도덕도 자식 살리려는 부모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또 이겨서도 안 되지요. 선비가 이상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온 머슴이라는 젊은이는 누군가요? 논주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집 종이외다. 노비 문서를 불태우기로 하고 이 늙은이가 오지랖을 좀 떨었습죠. 그렇게 봐서 그런가. 그날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해졌고 하늘과 땅 사이는 조금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진 것 같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산짐은 전라도 지방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가장 고조의 일은 밀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논배미는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 하나하나의 구역을 의미한다고 하는군요. 모가지는 곡식의 이삭이 달린 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항사는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을 의미합니다. 맹자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연화문은 열이 조금 넘는 수를 말합니다. 진터는 진지로 삼기에 적당한 곳 또는 진지로 삼은 곳입니다. 시주는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절이나 승려에게 물건을 베풀어주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찰에서는 일반인이나 신도를 부를 때 시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유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 이야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거기에다가 2001년 김윤신 여사가 구현하고 박종익 교수가 펴낸 책 한국구전설화집의 내용을 일부 첨가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또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의 도록,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지역 엠문화의 한국인의 통과 이래 관혼상제에 3, 7일 동안 걸어두는 금줄과 전통혼례의 절차와 풍습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 김준근, 조영석, 김홍도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현대화가 최본 보리 화백의 그림, 축복도 빌렸습니다. 게티 이미지 뱅크, 아이스탁, 크라우드 픽, 오토이미지, 셔터스톱, 픽사베이 그리고 123RF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